코로나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진천에서만 4개 농가가 잇따라 감염됐는데 충북은 북상하는 철새가 지나는 길목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 대응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체계가 바뀐 가운데 충북에서도 방역 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경선이 내일 실시됩니다.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데 주자마다 자신이 후보가 돼야 대선 득표에도 유리하다며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확진 환자는 94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500명, 충주 156명, 제천 39명, 단양 5명, 음성 52명, 괴산 14명, 진천 88명, 증평 25명, 보은 17명, 옥천 18명, 영동 3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3,091명, 누적 사망은 133명입니다. 일상 대응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체계가 바뀐 가운데 방역 패스 적용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방역 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방역 패스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부당한 백신 패스 즉각 중단하라!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을 요구하며 학부모, 의사, 청소년 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방역 패스를 강요하고 있지만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있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식당, 카페라는 게 단순하게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출입이 금지되는 순간에 모든 사회생활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인권 유린적인 측면이 강하다. 백신 접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제게 생긴 급성 심근경색은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술한 의사도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백신 패스 반대 충북연합 등 3개 단체는 26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이시중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 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로선 방역 패스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중증 화율을 낮추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단이라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위중증이 낮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접종 완료 여부가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현재 방역 정책이 거리 두기와 역학조사 체계 등 여러 조치와 맞물려 있는 만큼 방역 패스 관련 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새학기를 앞둔 학생 감염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도내 학생 확진 환자는 563명으로 하루 70명꼴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한 달 충북의 학생 감염자는 2,000명대로 지난 2년치 누적 1,572명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10만 2천여 개의 자가 진단키트를 구매해 배포하고 등교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양 지역 전체 어린이집도 오는 11일까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단양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역 어린이집 12곳에 대해 사흘 동안 휴원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단양 지역 어린이집 원안은 420여 명이며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보육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천에서만 4개 농가가 잇따라 감염됐는데 충북은 북상하는 철새가 지나는 길목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종오리 농장 출입구를 방역대원들이 막고 있습니다. 내부엔 살처분된 종오리 7,600여 마리를 나눠 담은 대형 포대가 수십 개 쌓여 있고 굴착기가 연신 포대들을 실어 나릅니다. 지난해 11월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충북 8번째 확진 사례. 2달 전부터 방역 초소를 세우고 소독을 마친 차량만 출입시키는 등 예방에 안간힘을 써왔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소독 필증 끌어온 차만 들어가고 일부 차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12월 달부터 2달 동안 막지 못한 게 좀 안타깝죠, 여기. 해당 농장 인근 산란계 농장을 비롯해 반경 10km 안에 위치한 닭과 오리 농장 30곳에 대한 정밀 검사도 차례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광해원면을 시작으로 열흘 뒤 2월면, 그 일주일 뒤엔 2월면의 다른 마을에서 발생하더니 이번엔 문백면까지 퍼진 바이러스. 불과 20일 사이 진천 한 지역에서 연수의 감염이 발생한 만큼 이동 제한 조치된 가금 농가가 50여 곳,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출하가 불편해진 것도 문제지만 길게는 한 달 이상 입식이 금지되기 때문에 미감염 농가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경 3km 안에는 모든 축종의 입식이 금지돼 있어요. 닭이든 오리든. 그다음에 10km, 반경 10km는 오리류는 다 입식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오리는 입식이 안 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 충북뿐만 아니라 충남 예산, 전북 정읍 등지에서도 잇따라 고병환성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생 철새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천 주변이나 농장 밀집 지역이 취약지대로 꼽힙니다. 철새가 남하하거나 북상할 때 진천이나 음성 쪽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쪽에 많이 있고요. 철새가 서식하기 좋은 미호천, 보강천, 무심천 등이 있습니다. 철새 이동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까지는 확산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충북에서만 102만 4천여 마리. 확산을 막지 못하면 계란과 닭, 오리 가격이 급등했던 과거 충격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경선이 오늘 실시됩니다.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다 보니 당심 공략이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주자마다 자신이 후보가 돼야 대선 득표에도 유리하다며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경선을 앞둔 3명의 주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화와 SNS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길거리 인사의 기자 간담회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됐습니다. 당원 투표가 50%인 만큼 누가 후보가 돼야 대선 득표에 유리하냐도 최대 쟁점. 뒤늦게 뛰어든 김기훈 변호사는 40대라는 점과 북한군에 희생된 공무원 유족 변호 등 약자를 위한 활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약자들 많이 동행하고 불의에 항의하는 소송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쟁해온 윤곽근 전 검사장과 정우택 전 국회의원은 전 현직 당협위원장으로 다져온 조직력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곽근 전 검사장은 대선과 재선거를 교체론으로 묶고 있고 어떤 정치 세력들의 교체를 통한 새 시대에 맞는 인물 교체가 필요하다. 정우택 전 국회의원은 인지도와 중량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힘 있는 사람과 역량 있는 사람이 이번에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선에 앞서 공약도 내놨습니다. 제1공약으로 정우택 전 의원은 코로나 아웃 일상으로의 초대를, 윤곽근 전 검사장은 동남 방서지구 AI 건강증진센터를, 김기훈 변호사는 원도심 고도제한 계획 폐지 및 수정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국민의힘 공천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실시해 당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김현문 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중앙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출마할 수 없게 돼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확정한 청주 상당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하면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안창현 후보만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에 관여한 건설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 김병우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과 김진균 복명중 교장, 심희보 충북교육학회장은 김 교육감이 교육행정 총괄자로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그동안 건설업자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비슷한 파생 스포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프와 같은 규칙이지만 거리가 짧고 골프채인 클럽도 하나만 있으면 돼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파크 골프가 중장년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공영 파크 골프장 확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철 2달 동안 휴장에 들어간 충주 단월의 공영 파크 골프장. 바로 옆 잔디 공터에 3355 무리를 잃은 골퍼들이 공을 치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뚝방길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 겨울철 한정적으로 휴장을 한 건데 정식 구장 옆 공터에 하나둘 모여 연습을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갇혀서 있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사실 정식 구장은 아닌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죠. 몰려드는 사람의 아예 파이프통에 비닐 깃발을 꽂은 임시홀까지 등장했고 임시 폐쇄했던 주차장도 결국 개방됐습니다. 영하의 날씨 휴장 기간에도 하루 평균 수백 명이 몰려드는 이유.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이만한 야외 운동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까지 맞물린 열풍에 전국적으로 정식 등록된 동호인만 최근 1년 사이 35% 늘어 6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60 가까이 되면은 모두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 관리도 하고 이래야 사람이 활기 있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지자체마다 시설 확충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최대 규모로 54홀이 증설된 충주에선 북부 쪽에 신규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음성 제천에서도 신규 파크 골프장 확충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수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전국 대회를 연 강원도 화천군은 숙박객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 등 겨울 축제인 산천어 축제를 대신할 관광 상품으로 파크 골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도. 1박 2일 자고 2박 3일 자고 그렇게 합니다. 정식 구장이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하거나 각기 다른 동호회비를 둘러싼 민원 등 일부 잡음도 나오고 있지만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스포츠 복지에서 파크 골프 확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대학 수시 전형에서 충북의 성적 상위 대학 합격률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진학지도협의회가 조사한 2022학년도 수시 전형 합격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학계열학과와 카이스트 등 과학계열대학, 서울대 등 전국 성적 상위 10대 대학에 진학한 충북 학생은 1,288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들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 진학률이 2020학년도 10.6%, 2021년 12.4%에서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시 모집은 이달 말까지 전형이 진행 중이라 최종 진학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는 대학에서도 대면 수업이 확대됩니다. 청주대는 올 1학기부터 최대 50명까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과목별 수강 인원 20%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10% 이상,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때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원대도 전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40명 이상의 강의나 방역 수칙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내일부터는 목줄과 가슴줄 길이가 최대 2m로 제한됩니다. 대형견과 소형견 구별 없이 모든 반려견에 적용되며 위반하면 처음엔 20만 원에서 반복되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체 길이가 2m가 넘으면 줄을 감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공동주택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줄을 아주 짧게 잡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남해안에서 최대 규모의 갈대밭을 품은 고성 마동호 습지가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고성군은 이곳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남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천과 당학만이 만나는 곳, 마동호 습지입니다. 남해안에서 가장 넓은 34헥타르의 갈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겨울 바람에 살랑이는 갈대 사이로 물새들이 논입니다. 멸종위기 동물 1급인 황새와 저어새를 비롯한 7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세계 관계 문화유산인 금벙도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 수변 공간에는 중생대의 퇴적암층과 공룡 발자국 화석단지가 분포해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동호 일원 108헥타르가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 지정 29번째로 경남에선 6번째입니다. 무려 7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철에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가 정말 장관입니다. 수리한 경관의 보존 가치도 높지만 이곳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전체 필지의 88%가 사유지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습지 지정 면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 자연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해줍니다. 고성군은 주민 주도로 습지 보존과 복원에 나섭니다. 갈대숲을 따라 탐방로를 설치하고 교육과 체험 활동도 가능한 습지 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인근 땅을 매입하고 탐방로, 관측소, 습지보호센터 등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탄소 중립, 친환경 생태관광 고성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호 습지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영동군이 각 마을을 찾아다니는 순회 접종에 나섭니다. 영동군은 영동읍을 제외한 대부분 면지역에 접종 위탁 병의원이 없어 3차 접종에 물리적 제약이 있다고 보고 오는 14일 양산과 심천면을 시작으로 하루 2개 지역 보건진료소를 돌며 백신 3차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동에서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군민은 전체 인구의 69.5%인 31,800명으로 기본 접종 이후 석 달이 지난 3,000명 정도가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전환을 위해 청주시가 야간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합니다. 청주시는 역학조사와 재택치료관리 등 확진 환자 급증에 따른 관리 인력이 부족해 밤 10시까지였던 상당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오늘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고 해당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당직도 중단해 새벽에도 실시간 통보되던 PCR 검사 결과는 매일 오전 8시 한꺼번에 개별 통보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